이번 사연은 연상의 혼전 임신이라고 죄인 취급하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연을 끊었는데 쓰니님은 시부모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연인데요. 중간에서 시부모님을 바짝 약올리면서 산다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가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어떨 땐 참 독하다 싶네요. 제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들은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않냐, 너도 괴롭지 않냐 하는데 저는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고 제가 너무 못된 것인지 묻고 싶기도 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했습니다. 연애 중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며 좋아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도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와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홍기가 꽉 찬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었대요. 저희는 결혼하기로 하고 부랴부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인사를 갔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둘이 함께 하기로 했다니 아이는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도 안 한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태어난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가 생겼고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받아들이신 거겠죠. 시댁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저희 부모님과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철딱서니 없이 아이부터 가진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저희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뭐라 하시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냐? 였습니다. 아이를 안 낳을 거라면 제가 왜 찾아갔겠어요. 아무리 뱃속에 있는 아이라지만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막달 다 돼서 육아휴직을 할 것이고 육아휴직은 길지 않게 정할 것이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른 반응이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저는 남편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직업도 좋습니다. 집안 배경도 경제적인 면에서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좋고요. 외모 같은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단지 제가 남편보다 3살이 많다는 것이 시부모님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였나 봐요. 3살 차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저도 괜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맞추려 노력했던 것이 애초에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부모님의 경제력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시부모님을 대할 때 당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성격이 부드러운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에게는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유 없이 숙여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요. 임산부의 몸으로 시댁에 가서 자고 온 적도 많았어요. 시부모님이 바라셨거든요. 시댁에 가면 제가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다 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나서면 시어머니는 난리를 쳤기 때문에 남편도 포기하더라고요. 대신에 집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눈치를 주시는데 이런 걸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자주 가기도 했지만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저희가 주말에 시댁에 안 가면 꼭 저희 집에 오셨었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찾아오시는 시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이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드리고 남편은 빨래를 마저 널었는데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남자한테 이런 거나 시키냐며 저에게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주더라고요. 임신한 아내 위해서 이런 것도 못하냐고, 임산부인데 경제력 부족한 남편 만나 일도 쉬지 못하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빨래 넣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러시냐며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전까지 저희 집에 와서 살림 가지고 엄청 지적을 하셨거든요. 화장대 위치까지 바꾸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또 화가 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진통 3시간 만에 순산했고 이틀 뒤에 조리원에 갔습니다. 노산이라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순산한 것은 복이라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병원과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안 돼서 남편 말고는 아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가지고도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날마다 전화해서 조리원을 그런 곳으로 정했냐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못 오시게 하려고 일부러 면회가 안 되는 조리원을 예약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죠. 집에서 가깝고 시설에 비해 조리원비도 저렴한 곳이라서 예약했던 거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애가 다 커서나 보겠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알면서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러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면 곧바로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불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막무가내로 빨리 퇴원하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젊었을 때는 아이 낳고 며칠 안 돼서 일 나갔다고 하시면서 요즘 여자들은 유난을 떤다고 하셨죠. 안 가도 되는 조리원은 왜 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저에게 뭐라 하셨는데 분란은 시어머니가 일으키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원래 퇴원 날짜보다 앞당겨서 퇴원하라고 난리셨어요. 시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났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엄청 화를 냈습니다. 몸조리 중인 산모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어차피 평생 예뻐할 수 있는 손자인데 좀 늦게 보면 어때서 이러시는 거냐고 막 쏘아붙였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한바탕 큰 소리로 싸우고 나서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러냐. 네가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러냐. 있는 그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축소해서 전했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이고 누가 봐도 화를 낼 일인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막무가내셨어요. 결국은 예정대로 퇴원했고 양가 부모님께 3, 7일 지나고 아이 보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오셨었고 아이를 눈으로만 보고 가셨어요. 지금 시국이 이래서 내 손주 안아보지도 못한다고 아쉬워하셨었죠. 시부모님은 다음날 오셨는데 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아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부모님을 몸으로 막았어요. 지금 시끄러운 때라서 아이를 안는 것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손자를 처음 봤는데 앉지도 못하게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아이는 놀라서 울고 남편이 화가 나서 지금 사람들 악수하는 것도 꺼리는데 갓난아이를 안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에게 막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얘네들 하는 짓 좀 보라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지들만 손해지 이러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상 쓰면서 잠시 있다가 가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고 화를 사귀지 못하고 지냈고 그런 때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계속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분에 못 이겨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남편에게 숨기고 지냈어요. 우연히 남편이 제 폰을 보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왔습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왔대요. 도대체 가만두면 잘 살 사람들을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셨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저에게 시부모님과 연 끊기로 했으니 그런 줄 알라고 다 차단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듬직해 보였어요. 시댁 스트레스를 더 이상은 안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이기도 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시댁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이 100일이 다가와서 집에서 100일상을 차리고 사진 찍는 정도만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곧 어버이날인데 남편은 전화 한 통이 없냐고 저에게 뭐라 하는 것이었죠. 남편이 마음이 풀리면 연락하지 않겠냐고 좋게 말하고 마무리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부추겨서 일이 이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람 이를 갈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러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왜 전화를 안 하냐고 하시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가 왜 시부모님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부모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말만 해드렸죠. 남편이 왜 전화를 안 하냐고 물으시면
코로나 시국에 내 새끼 안으려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추겨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것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이니 착한 며느리 이미지는 글렀다 생각했거든요. 네가 말 잘해서 연락하게 해야지 넌 뭐하고 있니? 라고 하셨을 때는 애기 젖 먹이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땡땡 아빠도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자식 키워보셨으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땡땡이 보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셔서 땡땡 아빠가 평생 안 보고 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마음 편히 사세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는 시아버지가 바로 전화하셔서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가 갈리는데 땡땡 아빠 성질에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스트레스 주셨던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좀 듣고 있다가 말이 없길래 전화기를 보니 전화가 끊겨 있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시어머니가 전화로 주말에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댁에 오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주말에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주말에 저희 엄마 아빠 오신 데서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정은 그렇게 가고 여기는 안 오냐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땡땡 아빠는 어머님 평생 안 보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남편 말 따라야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대꾸했더니 저런 말씀은 더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댁과 영 끊겠다고 한 후로 시부모님 전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에게 응대를 하니 화병이 다 나았어요. 어차피 잘해도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거 될 대로 되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화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 마음이 풀리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마음이 많이 풀린 것인지 요즘 들어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시부모는 자식이 가만두면 잘 살까봐 질투가 나서 그렇게 괴롭혔나 보네요. 이게 가족의 두 얼굴인가 봅니다. 쓰니님도 연락을 끊는 것과 지금처럼 시부모님에게 속풀이를 하고 지내는 것 중에 쓰니님의 정신건강에 더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